바쁘신 가운데도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하시고 나름 조사를 하시고 하신 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지만 토론자로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기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얘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그 주제 자체가 지역미술과, 그러니까 이제 지역미술 무엇을 만나 다시 만나랴의 소재 목록이 구체적으로 그 집합된 내용이 지역미술과 외적 문화 요인의 상관성이기 때문에 외적 문화 요인이 아무래도 그 발표하신 대로 그 일반적인 성향이나 그 사회적인 문화 개념을 가지고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한두 가지를 짚고자 한다면, 그 지역 미술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다양한 게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한국화단과 서양화단이 있는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 주로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화단이 그 서양 미술의 도입에 비해서 그 당시 상황이 과거 그 전통 미술에서 내려오면서 끊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단절된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그 서와, 그러니까 서의 부분과 혼합되면서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 이렇게 볼 때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침체됐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7, 80년대에 넘어오면서 그 한국화단이 대구 지역에, 특히 대구 지역 미술에 있어서는 외부의 그 요인이라면 그 서울 쪽에서 내려온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 대학의 교수님들에 의해서 그 작품 경향이 개인의 경향을 많이 따라 추정한다든가, 혹은 약간의 그 작가들 간에도 분류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게 아니라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서양화 도입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인선 작가님을 비롯한 초기에 몇 분들이 처음에 작업이 그 맑은 그 단체 형식의 수채화로부터 시작해서 불투명의 방향을 띠는 수채화로 해서, 또 어떤 분들은 유화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도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제 견해고요. 오늘 준비할 내용은 아까 발표하신 대로 그 일제 상황과라고 우리가 겪은 전쟁의 그 상황 속에서, 내부적 문화 요인이죠. 상황 속에서 그 지역 문화가 향토적을 띠거나 주상 미술로 가거나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과정은 설명을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에 1970년대, 80년대를 겪으면서 이 두 경향들이 혼합이 되고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발전해 왔어요. 근데 최근에 대구의 하단의 그 경향이 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부상하단이라는 큰 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한국에서 많이 활동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그렇게 형성된 부분들에 대한 외부 요인을 제가 좀 질문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구에 지금 현재 계시는 것보다 외부적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도 아마 우리 문화적 외부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 질문을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탈장도 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추세가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탈장도 시대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미 많이 그 경향이 짙어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유독 우리 지역 미술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반부에 말씀하셨죠. 뭐 장르와 세대, 또 출신 대학과 전공, 또 그 같이 활동하는 부류들과의 관계,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발전에서의 요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에 외부적인 요인, 문화적도 좋고 시대적도 좋고 지역적도 좋겠죠. 그런 영향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미술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전문적인 거를 심으시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간 앞에 지적은 제가 겸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냥 제가 미술이라기 한정되기보다는 예술 전체적을 봤을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이 아까 제가 추상화됐다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구 지역은 어디보다도 구상 화단이 강력하고 크죠. 근데 이제 대구의 구상 화단은 또 제가 알기로는 완전한 구상보다도 신구상이라고 하나요? 약간 변형된 신구상들이 주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작되는 거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7, 80년대인 것 같아요. 70년대. 근데 이제 70, 80년대면은 대구 미술의 몇 가지 큰 문화적 요인이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있죠. 현대미술제가 시작되고 현대미술을 다루는 뭐 수화랑 같은 경우가 생기기 시작된 요인도 있죠. 현대미술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다음에 그 현대미술제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또 전국으로 발전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상 화단이 강해지고 많은 특히 신구상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학술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파트 문화가 시작돼요. 산업화되고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산업화되고 아파트 문화니까 저기 미술이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으로부터 70년대 일반적인 현상들이 이게 화랑이라는 문화를 만들어 왔고 이 소비차들이 초기 7, 80년대 저기 비구상보다 구상 근데 조금 그 이발소 그림 같지 않은 구상화 이런 것들을 하던 어떤 그런 그 문화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라고 이거는 어떤 학문적 근거 없이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주목한 분의 발언이라든가 코멘트들은 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포스트모던 극복하는 방법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거 그냥 저는 뭐 정말 앞에 방금 얘기한 것도 정말 그렇고 지금 얘기할 것도 그렇게 되는데 최근에 지역에 이제 방복희 작가분이 있습니다. 방복희라는 작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아마추어로 출발했는데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대학 미술과 다시 다녀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주부 작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쉬워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과연 옳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림 세계 문 시리즈를 봤을 적에 최근의 맥작. 그런데 또 하나는 최근에 누드화들을 넣은 컵을 만들었더라고요. 열몇 세트인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아무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저는 그게 그 정보를 얻은 건 전부 다 페이스북입니다. 딱 한 정보로 했는데 해외에서부터 굉장히 구매가 그게 폭발쳤어요. 자, 그 소장부모 시리즈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순수 미술로만 보자면 작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도 유문수지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판단의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포스트 모던의 한 현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닌가. 과거에 80년대 이때 잘 나갔을 적에 판화를 양상했던 거, 그 다음에 동양화 선생님들 도자기 원형 도자기에다 100개씩 그려서 편 찍어내는 것들하고 또 다를 게 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중적인 접근 방식이라든가 화가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면은 포스트 모던 이때 더 다른 어떤 새로운 미술 세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제가 미술을 안 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나중에 뭐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할 거리는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대변 중에서 토론하시고 있으면 한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